네, 굉장히 시적인 제목이 붙었습니다. 원유는 몰래 흐른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그러나 이 내용만큼 이렇게 시적이지 않습니다. 자,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모시고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앉아서 하시다가 오늘 오랜만에 서서 말씀 주시게 됐습니다. 석유 얘기입니다. 아니, 중국이요. 북한이 석유 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속 흐른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이 2013년도 3차 핵실험한 이후에 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네. 원유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무역 통계에서 완전히 다 뺐습니다. 네. 빼서 안 주는 걸로 알았는데 네. 현재 원유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 기자들이 그 취재에 의해서 밝혀진 거죠. 지금 보니까 열차가 보이네요. 자, 기차에 저런 운송시설을 달고 다칭 원유라는 건데 송유관을 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 흑룡강성에 있는 대경 유전에서 네. 열차로 원유를 수송을 해서 네. 북중 국경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네. 평북 피현군 백마리에 있는 봉화화학공장으로 이렇게 이제 30km를 이렇게 흘러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쭉 이렇게 열차에 태워서 중국산 원유가 오고 파이프가 이렇게 건설돼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차가 들어오게 되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네. 북한이 그 열차를 자기 국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네. 열차를 화차를 뺏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차라리 파이프라인이 낫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그동안 우리가요, 무슨 댐에 북중 간에 그 원유 수송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라인인가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태평만 그 발전소기를 넘어온 겁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북중 간의 원유 수송 그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 공급이 된다. 그렇죠. 이거요. 네. 우리 그 기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한국이나 미국의 정보 당국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코트라가 네. 통계를 내는 북중 간의 무역 통계에서 중국은 그 통계에서 뺐지만 네. 우리 정부가 북중과 무역 통계를 넣을 때 그 원유 그 공급량을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네. 원유 공급량을 빼게 되면 북중과 무역이 2014년도, 15년도가 줄게 되는데 그걸 넣으면 한 4% 정도 네. 더 이렇게 증가된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중국이 유엔 스스로 서명하고 찬성했던 안보리 제재를 어겨가면서 원유를 제공하는데 바로 이곳 피현군에 있는 봉화 화학 공장으로 원유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뭐 하는 데죠? 그러니까 이 봉화화학 공장은 말이죠. 네. 대경 유전의 기름을 맞춤형으로 정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공장입니다. 아, 중국산 중국 유전을 딱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종류 따라서 정유 공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구소련 기름을 정유하던 공장도 있고 네. 대경 유전 원유를 정유하는 공장도 있는데 이 네. 봉화화학 공장은 맞춤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중국도 좀 해명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별로 주고 싶진 않지만 파이프가 뭐 좀 문제가 생길까봐 조금씩 주고 있다 그런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네. 중국이 말이죠. 네. 중국이 5년마다 그 경제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네. 요번에 세웠습니다. 요번 양회를 하면서 이제 세웠거든요. 네. 그 계획 속에다가 연간 북한에다가 50만 톤씩 중유를 주는 걸로, 원유를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는 발표를 안 했어요. 요번 제가 자세히 봤는데, 네. 요번에 양회에서 북한에다가 원유 50만 톤을 주는 그 항목이냐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걸 뺐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는 주겠다 하고 줬는데 네. 이제는 자기들이 사인한 게 있기 때문에 대놓고 줄 수는 없으니 발표는 안 하고 몰래 주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국이 혼이 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거는 유엔 제재 결의안이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국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은 네.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원유를 주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아직까지는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민생을 위해서는 조금 에너지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계속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는 건 좀 놀랄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이 원유가 중단되면은 네. 북한 체제는 잘못하면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네. 연간 한 100만 톤 정도의 네. 기름이 필요한데 네. 50만 톤 정도는 아까 파이프라인에 들어가고 네. 30만 톤 정도는 이제 배를 통해서 네. 정제로 수입합니다. 그래서 네. 한 80만 톤 정도로 이제 북한이 가동되는데 네. 만약에 50만 톤이 덜 들어가게 되면 북한 체제는 거의 유지가 힘들 겁니다.
자, 딱 그 정도. 아주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주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좀 됩니다만 어쨌건 북한을 좀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의견이 미국 내에서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양절 변호사. 북한은 테러 지원국이라고 딱 적시가 됐다가 명단에서 빠졌었잖아요. 예. 근데 변화가 좀 생기는 겁니까? 2008년에 빠졌었는데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핵실험하고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 미국 의회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테러에 한 21건가량의 네. 북한이 관련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부가 조사를 다 일일이 한 다음에 네. 상원, 하원, 상임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네. 거고요. 70년부터면 지금 최근에 뭐 소니에 대한 영화 네. 해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정부에 대한 그 사이버 해킹 그런 네.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거슬러 올라가서 이 적군파라고 하는 그 네. 일본에서 활동했던 테러리스트 단체 또는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데에 북한과의 연관성까지도 낱낱이 다 파헤친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현희 씨 사건도 있고 맞습니다. 버마의 아웅산 테러도 있고 뭐 그런 건 옛날 얘기든 그렇다 치더라도 네. 2008년 이후에 있었던 테러 행위는 좀 새로운 것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결론이 될 걸로 보세요? 아마도 가장 큰 것이 네. 2014년도 네. 10월, 12월 달 그 사이에 네. 그 소니 픽처스의 해킹 사건이 아마 네. 미국에 대한 네. 직접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계기가 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라든가 네. 이란에 대한 이란, 그다음에 하마스 이런 데 대해서 몰래 무기를 밀매했던 거 이런 네. 것들이 아마 그 근래에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네. 이렇게 제정하는 그 계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니사에서 김정은을 좀 별로 좋지 않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거 못 보겠다고 해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그걸 해킹을 했죠. 자, 그런 것 결국 이렇게 남의 기업에 침투해가지고 영화를 못 쓰게 만들고 외부에 미리 공개해서 상업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란, 수단, 시리아와 함께 지정된다. 결국 북한을 압박하는 그 수단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단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나 네. 인권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네.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네. 그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벌써 네. 한 2년 전부터 네. 오바마 대통령 입에서 북한 붕괴라는 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 걸로 봐서는 네. 현재 지금은 그런 말을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일단 기본 목표는 유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을 하고 네. 또 이렇게 다시 미국의 그 독자적인 제재로서 북한을 테러 전국으로 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고 네. 위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몰래 돕기와 압박에 대한 국면을 좀 봤거든요. 이번에는 평양 내부에서,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